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좀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존의 비례대표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전까지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를 투표하고 정당에 투표를 하면 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국 단위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을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준연동형이 도입됐을 때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교했을 때 전체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정을 해서 전국 단위에서 배분을 했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전국을 5개든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 그러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네.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대구 경북권을 권역으로 묶을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한 5석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4석, 더불어민주당이 1석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구 경북권에서 안 나왔다면 1명 나올 수 있고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한두 명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양당 구조는 여전히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9년도에 도입되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조금 더 열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의석수가 300석인데 그중에 정당 득표에서 민주당이 50%를 얻었으면 50%니까 150석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구에서 실제로 한 130석을 얻었다. 그러면은 20석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게 준연동형이었는데 47석이 전체 비례대표 의석인데 그걸 다 한 게 아니라 전국구 비례대표로는 17석을 빼놓고 30석만 가지고 이 연동형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그걸 통해서 비례 의석수를 좀 가져갈 수 있었고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은 좀 열었는데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그럼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데서 나온 게 권역별 비례대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김두관 의원이 소위 이제 허대만법이라고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의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하지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거스르는 거니 지역구에도 출마를 하고 비례대표에도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명부를 열어두자라고 하는 취지가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출마할 수 있는 이름을 올리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석패율제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일종의 권역별 석패율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 5명을 후보를 내려고 하면 출마한 사람 5명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 취지에 맞는 후보들을 1번, 2번 넣고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의 명단을 한 번호를 비워두는 거죠. 거기에서 일정한 득표를 한 사람이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지금 이런 제도가 이제 독일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정치 변화를 이끌 유명한 총리들도 지역구에서는 51대 49로 떨어지지만은 비례대표로 살아남아가지고 그 현실 정치에서 좋은 역할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무트 콜 총리가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떨어졌지만 구제되어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중요한 원칙은 현재 선거제도로 만들어진 승자 독식 구도만큼은 깨야 된다. 그럼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숫자도 조금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최악이 지방선거 제도인데요. 경북도 의원의 비례대표가 법적으로 10%입니다. 기초도 10%거든요. 그럼 기초원에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은 이 군 단위 지역은 있잖아요. 한 명이에요. 그럼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뭡니까? 정치 다양성이잖아요. 너무 이쪽이 많으니 다양한 사람들도 좀 당선되자인 건데 정당 지지율과 연계를 안 하다 보니까 경북의 작은 군들, 한 명 있는 군의원들은
그냥 거대 정당이 1+1 무슨 그 편의점 사은품 하듯이 다수당이 또 하나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최소한 다수당이 그 10% 한두 명까지 못 가지게끔 독시가지 못게 제도를 세팅하든가 아니면은 10%인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30%까지는 가야 제도가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지방선거 제도는 정말 최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논의 과정에서 좀 다양한 대안들이 좀 경쟁이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다 문제입니다. 2006년도에 지금과 같은 지방선거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유권자 72만 명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북에는 무려 10개 군이 무투표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거 용지를 못 받아봤죠. 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후보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내봤자 당선될 리가 없으니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번호를 주는 순간 당선됐으니 선거운동 할 일도 없는 거고 제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선거제도가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바꾸어야 되는 거고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는 이번에 전체 20개 선거구에서 11개가 무투표 당선이었고요. 대구는 무려 69%가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이건 선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제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제도도 당연히 바뀌어야지요. 네. 그런데 이제 24년 코앞에 닥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우리가 먼저 논의를 하자는 거는 이 국회의원 선거 소선거구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1대 때부터 21대까지의 여러 가지 선거제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소선거구제로서는 지금 정치의 불신, 지역 감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이 인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2028년도에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2032년도에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겹치는 해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선거제도를 정비를 하더라도 지금 중대선거구제로 가서 무슨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네. 저는 더 나빠질 것은 없을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길만이 현재 이 정치 개혁에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고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딜레마가 있는데요.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북 같으면 이 국회의원을 지금 13명 뽑고 있는데 4명 이상씩 뽑는 선거구로 갔을 경우에 도대체 몇 개 지역을 묶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이란 부분이 유지될 수 있을까. 농촌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선거구를 짜고 선거 제도를 할 거냐는 결국 경북과 전남에서 시민들이 어떤 제도들이 용이한지를 토론해서 먼저 안을 제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그 문제는 절대 해소된다고 보는 게 물론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가지만 한 명보다는 그래도 다수의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대표성은 좀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봅니다. 이 선거제도에서 최고의 그 제도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그나마 나을 것인가를 보고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경상북도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두고 정당 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당 투표하고 그 밑에는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 후보들 이름을 두는 거고 그 비례 후보에 내가 좋아하는 정당은 A 정당인데 사람은 B 정당에 있는 누군가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찍는 방식으로 정당과 사람을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식도 좋지 않겠느냐. 이게 스웨덴에서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제도를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논의하면서 갖고 있는 좀 걱정은 뭐냐면 정당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당이 추천한 후보조차도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갖고자 하는 바람에서 나온 게 소선거구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전히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선거제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